네, 자, 이번 시간은 제1단원, 큰 대단원, 총정리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 1단원에 관련된 회계 기본 원리에 관련된 문제, 총 26문제, 이론 시험입니다. 전부 다. 여러분 교재 77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같이 한번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K랩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기출문제, 백데이터 어떻게 설치하는지 실무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이 계정과 분계장에 기록하는 방법이 묶음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보시면 계정들이 있죠. 외상매출금, 미수금, 보험료, 차입금. 계정이 있고 증가 또는 감소 발생할 때 차변이냐 대변이냐. 다시 말해서 분계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조건. 계정 과목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수익 비용 구분할 수 있으면서 거래입 판료서 결합 관계, 요거를 알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거래입 판료서 결합 관계 다시 한번 눈으로 복습하는 차원에서, 자, 우선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요령은 외상매출금 계정이다 하면 외상매출금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어디 있는지부터 딱 떠올려야 됩니다. 외상매출금은 자산이죠. 외상으로 팔았을 때 채권. 자, 자산이 증가할 때는 차변의 기록. 요거는 맞죠. 그 다음에 미수금. 아직 상품이 외에 우리가 사용하던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가 차량 운반구 요런 거를 팔아서 돈 나중에 받기로 한 거 미수금이죠. 요것도 자산입니다. 그래서 감소할 때는 자산 감소 대변. 그래서 요것도 맞고요. 보험료는 비용이 발생이죠. 비용이죠. 발생할 때 차변에 기록하는 거 맞죠. 차입금. 차입금 뭐예요? 돈 빌려온 거죠. 은행에서 대출받은 거. 부채입니다. 부채는 증가할 때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라 그랬죠. 근데 차변이라 나왔으니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 다음 2번 문제. 다음 중 계정이 증가 감소 발생, 수익 또는 비용이 발생 또는 발생했다 취소될 경우도 있습니다. 소멸을 나타낸 것으로 잘못된 거. 자, 보시면 외상매입금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이거는 부채죠. 자, 부채 증가는 대변 맞습니다. 감소는 차변이고요. 미수금 아직 받지 못한 거 이거는 자산이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 감소 대변인데 얘네가 지금 뒤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새로운 계정 과목이 하나 나왔습니다. 예수금. 종교적인 색채를 띈 게 아니고요. 예수, 임시로 예치하다 할 때 임시로 받은 돈이란 뜻입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 여러분들 혹시 직장 다녀보신 분들 월급 받을 때 공제하죠. 4대 보험에서 본인 부담분, 소득세, 원천징수, 건강보험료, 퇴직급여 회사에서 빼고 나머지만 줍니다. 그럼 뺀 돈은 회사가 꿀꺽 하느냐? 아니에요. 갖고 있다가 소득세는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우리나라 1000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세금 내러 국세청에 안 가죠. 회사에서 담당 직원이 알아서 다 처리합니다. 근데 그 돈이 회사에 남아있다 해서 이 돈은 회사 입장에서 회계 처리하는 거니까 이 돈은 우리 돈이 아니에요. 누구 돈? 내야 될 돈 임시로 보관한 거, 이 남의 돈을 국세청에 내야 될 돈을 임시로 보관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빚입니다. 부채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나가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금은 이러한 성격의 돈이고 일시적으로 보관한 것으로서 부채 계정으로 처리를 한다. 자, 그러면 이게 부채예요. 부채 증가는 대변 맞죠? 그 다음에 세무세, 소득세, 직원들 거 원천징수 했던 거 납부하면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금융기관에 그러면 감소가 되죠. 자, 그 다음 수수료 수익, 수익이죠. 수익이 발생, 대변입니다. 자, 장부를 잘못 처리했다. 그러면 소멸, 그거는 반대로 차변에 가고요. 자, 그래서 확실하게 잘못된 거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다음 중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경영성과 하면 뭐예요? 수익과 비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기 4개의 거래 중에서 수익 또는 비용에 관련된 거 있으면 찾아라는 문제입니다. 자,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건 부채, 이건 자산. 해당 사항 없습니다.
외상매입금, 약속금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어음 발행, 지급업, 부채죠. 자, 부채입니다. 이거 해당사항 없고요. 기업주 개인이 차입금을 기업이 대신 지급하다. 사장님이 돈 은행에 대출받은 거를 회사 돈으로 일단 갚은 거예요. 자, 돈 나가고요. 자산 감소가 되고 사장님이 가져간 돈은 자본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감소와 자본의 감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해당사항 없고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 하면 이자 비용이죠. 지급한 거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자 비용과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 그래서 유일하게 비용이 발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건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4번 문제. 자, 다음 개정 과목 중 증가액이나 발생액이 대변에 나타나는 것. 자, 이쪽에 대변 보시면 부채하고 자본이 홈그라운드가 대변이죠. 그 다음 발생은 수익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부채 자본의 증가와 수익이 해당되는 게 어느 거냐 이 말입니다. 자, 받을 넣음은 자산입니다. 증가는 차변이죠. 그래서 얘는 해당사항 없고요. 차량원 방구도 자산이니까 해당사항 없고. 자, 기부금은 좋은 일 하는 거죠. 이거는 비용입니다. 회사에서 비용으로 처리해서 그만큼 세금 안 냅니다. 세금이라도 감면시켜 주니까 그만큼 기부 활동을 많이 하라 이 말이죠. 자, 기부금은 비용으로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비용이 발생은 차변이니까 해당사항 없고요. 지급어음이 부채입니다. 부채의 증가 대변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시험 볼 때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설명하기 위해서 캡처 받아서 놓은 거고요. 자, 3번이 정답이고.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자, 다음 중 거래 결합 관계에서 성립할 수 없는 것. 자산이 감소 차변, 자산이 증가예요. 자산이 감소는 대변에 나와야죠. 자, 자산의 증가, 차변인데 대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거꾸로 되어 있죠. 자,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거래의 결합 관계는 왼쪽 4개, 오른쪽 4개 해서 요 8개 딱 자리 잡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얘는 성립할 수 없어서 정답이 되고요. 2번 부채의 감소 차변 맞죠? 부채의 증가 대변 맞고 자산 증가 수익 발생 맞고요. 자산 증가 자본의 증가 맞습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다음 거래의 결합 관계와 거래의 종류를 올바르게 표시한 것. 단기 차입금 15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단기 차입금은 부채죠. 근데 단기 차입금을 갚은 거예요. 그럼 부채가 감소. 자, 부채의 감소. 답은 벌써 나와버렸네요. 차변의 부채의 감소가 되고요. 현금으로 지급하다 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가 되죠. 대변은 자산이 감소. 자, 자산 부채 자본 끼리끼리만 놀면 교환거래 맞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결합관계에 대한 거래 내용이 일치하는 것. 거래의 8요소 여기 봐야 될 거 요겁니다. 가나 다라 있죠. 여기 가나 다라. 자, 우선 가가 자산이 증가와 수익이 발생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거래사항이 맞는지 맞는 거를 찾으라는 거죠. 외상 매입한 상품 대금 15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외상 매입한 거. 외상 매입금 부채죠. 요거를 갚았다라는 거예요. 외상값을. 그러면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 그다음 뭐예요? 부채가 감소하죠. 자, 부채의 감소, 자산이 감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가 요렇게 연결돼 버렸어요. 이건 틀린 거죠. 그다음 2번 발행하는 어음이 만기가 되어 어음 금액 50만 원 수표 발행하여 지급하다. 발행한 어음이면 지급어음이죠. 지급어음이 만기가 날짜가 차서 뭐예요?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줬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지급어음이 이제 없어지죠. 갚았으니까. 그러면 부채의 감소. 자, 요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음 금액 50만 원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왜 영화에서 보면 수표책 딱 써가지고 딱 주는 겁니다. 그 당좌 수표라고 그러는데 요거 주면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은행에서 돈 찾아가요. 그러면 우리
수표를 발행할 때 넣어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이걸 당좌예금이라 그러는데, 자, 그러면 그 당좌예금은 자산이에요. 통장에 있는 돈은 자산이에요. 자산이 어떻게? 감소가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부채가 감소, 자산이 감소,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다. 개인 기업이 기업주 부담이 재산세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요거 현금으로 지급하다니까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 자, 다 자산이 감소가 해야 되는데 부채이 증가해놨어요. 이것만 봐도 이건 틀렸죠. 그 다음에 개인 기업, 기업주 부담해야 될 재산세를 회사 돈으로 하면 자본의 감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데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연결해서 요거는 틀린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현금 30만 원을 출자, 영업을 시작하다. 요거 맨 앞에 나왔죠. 자본이 증가하죠. 사장님이 사무실에 돈 가져오면. 그리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 자산이 증가하면서 뭐예요? 자본이 증가. 요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라는 엉뚱한데, 자, 자본이 증가는 맞는데 비용이 발생으로 잘못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다음이 계정과 분계장에 기록하는 방법이 묶음이 옳지 않은 것. 자, 외상매출금 자산입니다. 증가할 때 차변의 기록 맞죠? 미지급금은 상품 이외에 뭔가를 구입하면서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거 부채죠. 부채의 감소는 차변 맞죠? 증가가 대변이고, 예, 맞고요. 자본금은 증가는 대변, 감소는 차변이죠. 증가할 때 차변 아닙니다. 이거 대변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자, 옳지 않은 것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비용이죠. 비용이 발생, 차변의 기록 맞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식으로 출제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계정 과목 요거 분류와 거래입 관료서 반드시 구구단처럼 외워야 된다 하는 이유가 이렇게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다음과 같은 결합관계로 이루어진 거래로 옳은 것. 자산이 증가, 부채의 증가. 자, 상품 500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하다. 이거는 맞아요. 자산 증가. 근데 현금이 나갔으니까 이건 자산 감소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고요. 단기 대여금은 자산인데 200만 원 현금으로 받다. 돈을 빌려온 겁니다. 1년 이내에 갚기로 하고. 그러면 단기 대여금 200만 원. 돈 빌려준 거를 돌려받은 거죠. 대여금 200만 원 현금으로 받다 했으니까 문장 잘 읽어야 됩니다. 한국말은 잘 봐야 돼요. 그러면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 증가가 이루어지고 대신에 돈 빌려준 거는 돌려받았으니까 이제는 자산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단기 대여금은 자산 감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산 증가와 자산 감소. 그러니까 얘도 틀린 거죠. 부채의 증가가 있어야 되니까. 자, 은행으로부터 단기 차입금 1,000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받다.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부채가 증가하는 거죠. 예, 요 조건에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3번 정답이고요. 자동차세, 세금과 공과 요거 비용이 발생입니다. 15만 원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러면 비용이 발생, 자산 감소, 현금은 나갔으니까. 자, 그래서 4번도 틀린 거고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 문제. 다음 거래 요소 중 차변에 올 수 있는 것. 자, 거래입할 요소 중에 왼쪽에 4개. 비용이 발생, 맞죠? 수익이 발생은 대변입니다. 자산 증가가 차변이고 감소는 대변이죠. 부채의 증가 대변입니다. 이거 차변에 올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고요. 자, 그 다음 11번 문제. 자, 요거 지난 시간에 살짝 다뤘죠. 장부는 크게 주요 장부와 보조 장부 2개로 일단 크게 나누고, 주요 장부는 2개뿐입니다.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매일 해야 되는 분계, 그리고 전기, 어디로? 총계정원장, 각 모든 계정 과목 장부들이 모여 있는 곳. 자, 요거 2개가 주요 장부. 그래서 주요 장부로만 짝 지어진 거, 분계장, 총계정원장. 지난 시간에 할 때는
나머지는 보조장부인데 그중에서 보조원장, 보조기입장이 있는데 보조원장은 뒤에 보면 매출처, 원장, 매입처, 원장자가 붙드는데 상품재고장만 원장자가 붙어 있지 않은 재고 파악하는 장부. 요것만 보조원장에 해당이 된다는 게 나왔었죠. 그 참고로 두시고요. 자,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다음 중 회계상이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새로운 거래처와 자사제품 판매 계약 체결하였다. 계약만 한 거는 거래가 안 된다 그랬죠. 거래의 조건이 되려면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또는 수익 비용이 발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해당되지 않고 정답이 되겠죠. 자, 보관 중이던 상품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상품이란 자산 감소, 그다음 재해 손실, 비용이 발생, 거래가 됩니다. 발생된 월급을 종업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회사가 어려워서 그러면 미지급 비용이 됩니다. 급여는 비용인데 아직 못 줬으니까 이거 아직 안 배웠습니다. 뒤에 가서 배울 건데 미지급 비용이라 해서 미지급금과 같은 성격을 갖습니다. 부채가 생기는 겁니다. 자, 다음 달 분 보험료를 미리 지급하였다. 계약금 먼저 받고 또는 먼저 지급하듯이 먼저 지급한 것, 선급, 먼저 지급한 비용. 자, 이것도 비용이 발생하면서 장부에 기록합니다. 자, 계약만 한 거 1번이 일단 거래가 아니라는 거. 이거 확실하죠? 자, 그 다음 13번 문제. 다음과 같은 결합관계로 이루어진 거래로 옳은 것. 자산 증가와 부채의 증가를 찾아라 하는 겁니다. 건물을 2년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자, 우리가 임대료는 배웠어요. 돈 받은 거. 수익인데 임대보증금. 이거 어떤 경우냐면 임대료는 월세 개념이에요. 근데 임대보증금은 전세 개념입니다. 자, 집주인,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전세금을 받았어요. 보증금을.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요게 반대로 임차보증금이라 그럽니다. 요거는 요즘 전세가 폭등해서 난리인데 전세금을 준 사람 입장이에요. 그러면 전세금을 받은 사람은 이거를 돈이 들어왔어. 그럼 차변에 뭐 현금 1억. 대변에 뭐라고 적어야 되느냐. 요 임대인 입장에서 이 보증금은 나중에 세입자가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돌려줘야 될 빚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유동부채. 자, 여기 새로운 개정 과목. 임대보증금, 부동산 또는 동산의 사용을 허락해주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을 말하며 비유동부채에 해당된다. 전세금은 보통 뭐 2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임대보증금 3천만 원은 현금으로 받다 했으니까 차변에는 현금 3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자, 임대보증금 부채입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 3천만 원 이렇게 하는데 자산 증가, 부채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매장의 유리창을 교체하고 대금 15만 원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 유리창 깨진 거 수선비입니다. 수선비. 자동차 가서 고칠 때도 수선비 이렇게 하듯이. 자, 요건 비용이 발생.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다. 미지급금, 부채의 증가. 부채의 증가는 맞는데 비용이 발생, 자산의 증가 안 맞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3번 차입금 6천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10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입금을 갚은 거에 이자와 함께. 그러면 차입금은 부채의 감소, 갚았으니까 이자는 이자 비용, 비용이 발생.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이란 자산 감소. 전혀 안 맞죠? 틀린 거고요. 영업용 차량에 대한 1년간 보험료, 보험료는 비용이 발생이죠. 100만 원 현금으로 납부하다. 자산이 감소, 비용이 발생. 그래서 얘도 틀린 것.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자,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사업주가 자본금을 현금으로 추가 출자하다. 사장님이 사무실에 돈 가져온 거예요. 현금이나 자산 증가, 자본의 증가. 거래 맞습니다. 장기 차입금에 대한 유형자산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다. 자, 돈을 빌리면서 근데 그 돈에 대한 건 안 나왔어요. 그냥 담보 제공한 것만 나온 겁니다. 담보로 제공한 거는 이 토지를 팔아버린 게 아니에요. 그냥 담보물로 묶여 있는 거죠. 자, 요 토지에 대한 자산의 증가는 없어요. 나중에 잘못되면 법적으로 뺏기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자산 증가 감소가 없습니다. 자산부채. 그러니까 얘는 거래가 아닙니다. 계약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담보물로 묶여 있을 뿐이고.
자, 그래서 2번이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정답이 되고요. 급여 중 예수금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다. 아까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 예수금은 부채. 그 다음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가 되겠죠. 자, 거래 맞고요. 화재로 인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재고 자산이 모두 소실, 불에 타 없어지다. 그러면 상품이란 자산이 감소. 그 다음에 그만큼 재해 손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가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15번 문제. 다음 거래의 거래 요소 결합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외상매입금을 변제했다. 돈을 대출받아서 외상값을 갚았다. 그러면 요거 부채가 감소. 부채 감소는 차변. 그 다음에 차입금. 부채가 또 생겼어요. 차입금이라는. 그래서 부채의 증가.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간단한 문제고요. 그 다음 16번 문제. 자, 다음 거래 내용에서 총계정 원장에 기록할 수 있는 거래로 오른 것. 뭐 거래하면 총계정 원장의 전기 뭐 반드시 하는 거니까 거래인 거를 찾으면 됩니다. 하나 치킨집에 치킨 한 마리를 2만 원에 주문만 했고 아직 배달 와가지고 돈 주진 않았죠. 돈 줄 때 주기 전까지는 거래가 아닙니다. 세운 상가에서 냉장고를 100만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만 했습니다. 아니고요. 태풍으로 인하여 창고에 있는 상품 50만 원이 파손되다. 상품이 못 쓰게 된 거예요. 상품이란 자산 감소. 자, 그 다음 재해 손실. 그러면 얘는 거래 맞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기획사를 차리고 매니저 한 명을 월급 300만 원 주기로 하고 채용하다. 월급 주면 거래지만 월급 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얘도 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17번 문제. 다음 개정 과목 중 증가액이나 발생액이 차변에 나타나지 않는 것. 차변에 나타날 수 있는 것 네 가지죠. 자산 증가, 부채 자본 감소, 비용 발생. 자, 그럼 보겠습니다. 증가액, 당좌예금 자산입니다. 증가는 차변에 나타나는 거 맞죠? 차량운 바구도 자산, 그러니까 차변의 증가액. 기부금 비용입니다. 비용이 발생 차변 맞죠? 근데 단기 차입금은 부채예요. 부채는 증가는 대변입니다. 그래서 얘가 나타나지 않는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 다음과 같은 결합관계로 이루어진 거래로 오른 것.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자, 이런 형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 이제 아시겠죠? 국제구호단체에 30만 원 현금으로 기부하다. 기부금 비용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미지급금 부채입니다. 3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럼 부채가 감소. 현금이 나갔어요. 현금이란 자산 감소. 조건에 딱 맞죠. 2번이 정답 되겠죠. 사무실 임차보증금. 아까 임대보증금 나왔는데 이번에 임차보증금이에요. 요거는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 뭐예요? 자산입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에요. 임차료는 비용이지만 자, 자산 뭐예요? 증가.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이란 자산이 감소.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자,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래처에 상품 매출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만 원. 여기까지는 거래가 아닙니다. 근데 계약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10만 원. 계약금 돈을 먼저 받은 거 선수금이라 그랬죠. 선수금 부채의 증가입니다. 나중에 요거 뭐 상품에 대한 계약금 상품을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안 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10만 원. 그래서 부채의 증가, 자산이 증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새로운 개정 과목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거 나중에 뒤에 가서 또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다음 중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아까 앞에서 이렇게 나왔죠. 수익과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죠.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입금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다. 외상매입금은 부채. 채무를 면제받았다. 아, 우리가 단골 거래처요. 우리 어려운 거 알고 야, 이번에 남은 외상값은 그냥 면제해 줄게. 탕감해 줄게. 자, 요런 거를 말 그대로 채무 면제. 우리 입장에서 이익이죠. 외상값 안 받겠다는데. 채무 면제 이익, 수익입니다. 채권자로부터 외상매입금이나 차입금 등 같은 부채를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았을 경우 수익으로 처리한다. 자, 이 교재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 채무를 면제받았으니까 수익이 발생 맞죠?
그래서 수익이 해당되니까 요거 정답이 되겠죠. 물론 외상매입금은 없어지니까 부채의 감소가 돼서 해당 사항은 없지만 요게 해당 사항이 돼요. 자, 그 다음 2번 외상매입금을 약속금을 발행해 지급하다. 외상매입금 부채의 감소, 약속금 발행 지급업 부채니까 수익비용에 상관이 없고요. 자, 대여금을 회수하여 기업주 개인이 사용하다. 대여금을 회수했으면 자산이 감소, 대여금이나 자산 감소. 그 다음에 개인 사용하다 자본금 감소. 얘도 수익비용 없어요. 기업주 개인이 차입금을 기업이 대신 지급하다. 이것도 뭐 자본금하고 차입금, 수익비용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20번 문제. 자, 요거 생소한 문제 하나 나왔습니다. 다음 중 계정 잔액이 표시가 잘못된 것. 선수금, 가수금, 미수금, 예수금. 계정 잔액. 자, 요거 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자, 그 다음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어느 쪽에? 왼쪽 차변에 기록하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기록하죠. 자, 자산 대표적인 게 현금, 상품. 자, 현금 남은 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1월 1일 날 장부상으로 또 넘겨서 또 씁니다. 계속. 상품도 팔다 남은 거 내년에 또 팔아야죠. 그래서 12월 31일 결산일 기준 남은 걸, 자, 잔액, 요걸 잔액이라고 그러는데 내년으로 넘기는 거, 원래 남은 거는, 차기 2월이라 그럽니다. 내년으로 넘긴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긴다. 차기, 다음 회계 기간으로 넘긴다 해서 차기 2월. 그 다음 1월 1일 되면 넘어왔어요. 넘어왔으면 전기에서 넘어왔다 해서 전기 2월 이렇게 하는데, 자, 잔액은 자산은 차변에 홈그라운드죠. 쓰다 남은 돈 항상 차변에 있습니다. 잔액은 차변에 표시가 되고, 요 부채와 자본, 빚도 아직 다 못 갚았어요. 대출금. 그러면 잔액이 항상 대변에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잔액이 대변에 존재합니다. 이런 원칙.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선수금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계약금 먼저 받은 거, 물건 줘야 될 의무가 있죠. 부채입니다. 부채는 잔액이 어디? 잔액이 대변에 남는다. 12만 원 대변에 있죠? 그럼 맞는 거예요. 가수금, 자,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미수금부터. 미수금, 아직 받지 못한 돈, 자산입니다. 자산은 잔액이 어느 쪽에 있어야 되겠어요? 차변에 있어야죠. 근데 대변에 있어. 뜰린 거예요. 자산이 대변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금이 잔액이 제로가 될 수는 있어도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죠. 물론 은행에서 뭐 마이너스 통장 쓰면 마이너스 있을 수는 있는데, 잔액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그 다음 예수금은 아까 부채라고 배웠죠. 임시로 회사가 갖고 있는 돈. 부채, 잔액은 홈그라운드, 대변이죠. 여기에 잔액이 남습니다. 자, 이제 요거 새로운 계정 과목 나왔어요. 가수금, 임시 가짜입니다. 근데 받을 숫자예요. 임시로 받은 돈. 이거 뭐냐? 실제로 현금을 받았지만 수치를 기록할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임시로 회계 처리하기 설정하는 계정 과목. 이게 도대체 어떤 경우일까? 여러분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회사 통장에. 근데 보낸 사람이 그쪽 거래처를 통장에다가 송금인을 해야 되는데 그 직원 이름을 보내왔어요. 홍길동이. 얘가 누구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거래처인지. 그래도 돈이 들어왔으니까 장부는 돈 들어온 거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 뭐 현금을 받았다. 그러면 차변에 일단 현금은 적어요. 예를 들어서 12만 원. 근데 대변에는 이거 어느 회사인지 적을 수가 없어. 이게 외상값으로 온 건지 계약금으로 선수금으로 온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확인될 때까지 가수금으로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임시로 받은 돈. 근데 이게 계약금이다 하면 선수금, 부채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목적이 외상값 들어온 거면 외상매입금, 부채의 감소가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경우는 부채로 봅니다. 계약금 받은 것처럼, 선수금 들어온 것처럼. 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원인이 밝혀지면 없애주고, 뭐 선수금이면 선수금 이렇게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가수금은 부채로 처리한다. 부채는 잔액이, 부채 자본은 잔액이 대변이다.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
잘못된 거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일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자, 그 다음 21번 문제. 다음과 같은 거래의 결합관계와 거래의 종류로 이루어진 것. 거래의 결합관계,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수익 비용이 없으니까 교환거래 맞죠? 그러면 자산 증가와 감소에 해당되는 걸 찾으면 됩니다. 비품 100만 원을 구입하고 여기까지 자산 증가 맞아요. 비품이란 자산 증가.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이란 자산 감소. 답 바로 나왔습니다. 1번이 정답이 나왔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볼 필요 없는 거고요.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 22번 문제. 다음 회계처리에 대한 거래 추적. 앞에서 이거 배웠죠. 분기한 걸 전기하고 정기한 거를 각 계정 정기한 걸 거꾸로 분계로 역산해가지고 찾으면 된다 그랬죠. 자, 옳은 것 모두 고르라 그랬습니다. 자, 비품 미지급금 여기 보시면 거래 추적. 업무용 복사기 외상 구입. 업무용 복사기는 비품 구입했으니까 비품이란 자산 증가. 자, 비품 차변에 자산 증가니까 차변에 기록하는 거 맞죠? 외상으로 구입했습니다. 외상 매입금 하면 틀려요. 왜? 상품이 아니에요, 얘는. 상품일 때만 외상 매입금이고 상품이 아닌 건 미지급금. 이거 맞습니다. 분계가. 자, 그 다음 여기 거래 추정은 상품 매입 계약금 현금 지급했습니다. 계약금을 먼저 준 거예요, 현금으로. 그러면 차변에 현금 아니죠? 현금이 나간 거는 대변에 기록해야죠. 현금에는 자산 감소니까. 그 다음 차변에가 선수금입니다. 그래서 얘는 바꿔놨어요. 그래서 나는 틀렸고요. 자, 수도요금 보통예금에서 인출됐습니다. 그러면 수도광열비 비용이 발생이니까 차변에 맞고요. 보통예금이라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죠? 보통예금이란 자산 감소. 대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와 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거래 추정 문제도 나오고요. 자, 그 다음 23번 문제. 다음 관로 안에 들어갈 단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 거래처 외상매입금 1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한 거래는 무엇이 감소와 무엇이 감소이다? 자, 외상매입금 100만 원을 뭐예요? 갚은 거죠. 그러면 외상매입금은 부채입니다. 부채의 감소 맞고요. 그 다음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 그래서 부채와 자산 2번이 유일하게 있죠. 자,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24번 문제. 다음 거래에 대한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를 보기에서 선택한 것끼리 짝지어진 것. 자, 거래 대한상사는 민국상사에서 단기 차입한 100만 원이 만기가 도래하여 이자 5만 원과 함께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단기 차입금을 갚았다. 부채의 감소. 요거 일단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도 같이 지급했습니다. 이자 비용이 발생. 요 비용이 발생했고요.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럼 뭐예요? 당좌 수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죠. 그러면 당좌이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자산이 감소. 자, 나번이 되죠. 그래서 나라바. 여기 있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 문제. 자, 다음 중 손익계산서 작성에 영향을 주는 거래 수익 비용. 외상으로 매출한 대금을 현금으로 받다. 외상 매출금, 현금 이거 수익비용 없죠. 해당 사항 없고요. 거래처와 상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다. 이거 거래가 아니고요. 보관 중인 약속금이 만기가 현금으로 받다. 보관 중인 받을 현금, 수익비용 없습니다. 건물에 대한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임차료 비용이 발생, 자산 감소. 비용이 발생이 유일하게 있는 거 4번.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가요? 기네요. 자, 26번. 자,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기업이 경영성과 수익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 외상매입금 10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외상매입금 현금 해당 사항 없고요. 수익비용 있는 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1일 아르바이트생이 시급 6만 원. 요 급여의 한 종류입니다.
나중에 실제 실무에 들어가면 요거는 잡급, 정규 직원이 아니니까 잡급으로 해서 급여, 잡스러운 급여의 줄임말인데 좀 기분 나쁜 그 뜻이 들어가 있는 현금으로 지급하다 비용이 발생입니다. 급여니까. 자,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니까 이거 1번이 정답이 되네요. 요거는 맞죠. 비용이 있으니까. 거래처 직원이 결혼식 축의금 5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요 종종 있습니다. 실무에 가면. 거래처 직원의 결혼식 축의금은요. 여러분들 이거 접대비라는 거 있습니다. 접대비 비용이 발생입니다. 우리 회사 직원에 대한 건 복리후생비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비용이 발생. 자, 요것도 둘 다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 매장이 월세 50만 원을 보통계엄 통장에 이체하다. 월세 임차료 비용이 발생 맞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끝났고요. 다음 시간부터 한 3시간에 걸쳐서 이제 실무 들어가겠습니다. 전산회계 K랩 프로그램 설치하고 실행하고 이거를 먼저 해줬으면 하는 회원님들이 있는데 이거 바로 들어가면요. 자산부채 자본도 몰라요. 수익비용도 몰라. 그 다음에 차변대변도 모르는데 분계를 할 줄 알아야 프로그램을 입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기본, 회계 기본을 먼저 배운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요거 한 3시간에 걸쳐서 하고 나서 이론과 실무가 동시에 이루어질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자, 수고하셨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